무언가를 후회 때문에 풀지를 못하고 놔주지를 못한다는 건 사람들만이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. 달리 방법이 없어요. 너무 안 되는 재밌다. 거예요. 그러면요, 교수님.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이유는 뭘까요?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외로 후회에 엄청난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언제 후회를 많이 하느냐? 비교할 때 후회를 제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와의 결혼을 언제 후회하냐면 아이고, 제가. 네. 옆집 남편과 저를 비교하면서 후회해요. 옆집 남편은 6시, 7시에 들어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가사 일도 도와주는데 이 인간은 오늘 나가면 꼭 내일 들어와. 비교하면서 네. 후회하죠. 하지만 저와의 결혼을 만족하는 건 절대 옆집 남편과 비교해서 만족할 수는 없어요. 옆집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범죄자야. 그런데 그래도 난 이놈이랑 살아서 만족스럽다. 이건 아니에요. 제가 잘해야 만족스러운 거죠. 내가 무언가를 후회 때문에 풀지를 못하고 놔주지를 못한다는 건 누군가와의 비교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 어떤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후회를 자꾸 키워왔기 때문이에요.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, 만족을 아는 사람들만이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. 재밌는 건 만족스럽다라는 게 의외로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경험이 아니고요. 맛있는 거 드시면 되죠. 떡볶이 드시고 너무 맛있어요. 네. 만족스럽다. 이러고 난 다음에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보내줄 친구는 보내줄 수 있어요. 밥 먹기 전에 이별 못한다는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해요. 배고플 때. 왜? 허기가 있으니까 네. 여기서 또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상실감. 상실감은 공복감에 도저히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허용이 안 되는 재밌다.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이 정말 이 이성적인 투자라고 나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심리가 또 반영이 다 되어 있었네요.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투자의 반대말이 감정적인 투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. 오히려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이고 섬세하고 지혜로운 존재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감정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. 생각해 보세요. 내일이 시험이에요. 네. 그럼 오늘 하던 놀이나 게임을 그만두고 공부하셔야 되죠. 네.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죠. 그런데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뭐냐? 지금 내일이 시험이니까 불안해야 돼요. 그 감정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제때 제 감정이 나와야만 그 결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지금 만약에 내일이 시험인데 하나도 안 불안해요. 그럼 결과적으로 이성적인 공부하기를 시작 안 하겠죠. 마찬가지예요. 지금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매도하든 네. 매수하든 뭔가를 딱 제대로 된 행동을 이성적으로 이걸 하려면 그 직전에 정확한 감정을 느껴야 돼요. 그리고 매도라면 그 앞에 가면 만족이겠죠. 만족. 그렇군요. 와, 저 지금 들으면서 마치 정말 심리학 상담을 받고 있는 듯한 지금 느낌이 또 들고 있는데요. 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 저희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잖아요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뭐 이런 명언도 있다시피.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한 방에 몰빵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큰 금액을. 그런 심리는 또 뭘까요? 바구니에 제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. 뭐 사실은 이건 뭐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짜리 이전의 진리죠. 격언이죠. 네. 격언인데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아빠 저는 하얀색 계란 먹고 싶어요. 왜? 그랬더니 저는 하얀색 계란이 좋아요. 뭐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계란을 딱 놨는데 아이가 자연스럽게 계란 넣는 통 옆에 다른 통에 계란을 놓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시원이가 먹는 계란. 제목이 달라져요. 흰 계란. 네.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바구니에 제목이 여러 가지여야 돼요. 내가 유럽 여행 갈 돈, 혹은 내가 이걸로 나중에 공부를 더 할 돈, 우리 아이의 진학했을 때의 종잣돈, 이런 식으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으려면 인간은 그 여러 바구니에 해당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. 그게 없으니까 한 바구니로 다 가는 거예요. 통장도 똑같죠. 부자들이 왜 통장이 여러 개냐면 그걸로 해야 될 일들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게 더 왜 중요하냐면 하나하나가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거를 또 계속해서 다른 제목들이 붙어가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대학 갈 때 쓸 돈이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중간에 휴학했을 때 필요한 돈, 뭐 대학원 또 진학했을 때 필요한 돈. 가지를 치는군요. 제목은 가지를 칠 수 있죠. 제목이 없는 바구니가 어떻게 가지를 칠 수가 있겠어요?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삶에 목표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 제목이 없으니까 늘 한 군데 다 집어넣고 한 번에 투자할 때도 다 꺼내서 해보고 다 꺼내서 하고. 그렇죠? 이렇게 다 들어서 한 번으로 들어가죠.
그럼요. 그런 심리는요. 저희가 이제 투자 탐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. 한 번에 내가 이걸 매수할 때도 몇 번에 나눠서 매수해라. 그리고 몇 번에 나눠서 매도해라. 라고 하는데 사실 풀매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심리는 뭐예요, 교수님? 이게 도박하는 뇌예요. 그러니까 결과만 보는 거죠. 근데 게임하는 뇌랑 도박하는 뇌가 완전히 달라요. 도박을 할 때 뇌를 촬영을 해보면 머리를 안 써요. 근데 오로지 쾌감 중추만 자극받거나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게임을 할 때 뇌를 촬영을 해보면 머리를 무지하게 쓰고 있어요. 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랭킹이 올라가고 내려가니까. 그렇죠. 근데 의외로 쾌감 중추는 거의 활동을 안 해요.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이유는 그게 재밌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고받고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분할 매수나 아니면 여러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 피드백이 그때그때마다 오죠. 그러니까 이때 샀을 때랑 이때 샀을 때랑 느낌이 다르네 하면서 그 과정의 재미를 드리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의 재미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도박처럼 결과에만 딱 들어가는 거죠. 그건 강제로라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. 달리 방법이 없어요. 분할해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. 라고 하면 이거는 나를 믿으면 안 돼요. 그래서 무조건 원칙을 내가 500만 원 있다. 그러면 50만 원씩만 투자한다. 그래야 결국은 10번의 눈금이 생기고 10번의 타이밍이 생겨서 피드백이 나한테 오고 패턴을 보이고 그다음에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투자를 게임처럼 계속해서 패턴을 보고 추이를 보는 그런 것처럼 해야 되지 도박처럼 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하는 게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. 근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도박하면 나중에 치매 옵니다. 머리 많이 쓰면 치매 안 오죠? 라는 얘기할 때 네, 그렇습니다.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의학계에 계신 분들도 다 하시는 얘기죠. 그러면은 이런 얘기 꼭 하세요. 그럼 고스톱 많이 치면 계산해야 치매 안 되잖아요. 오겠네요? 라고 하면 아니요. 고스톱 열심히 치시면 고스톱 열심히 치는 치매 노인이 됩니다. 네, 단호하게 말씀드렸죠. 왜? 고스톱 때 머리 안 써요. 사실 패턴만 보는 거예요.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것만 보는 거예요. 왜냐? 그건 습관화된 규칙이라서 습관이 되면 이미 더 이상 그건 규칙이 아니에요.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. 너무 충격적인데요. 지금 고스톱 열심히 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. 치매 예방도 되고 한다고 해서.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고스톱이 계속 룰이 바뀌어요. 그러면 게임이죠. 그렇다면 지금 이제 풀매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생각을 좀 잘 하셔야겠네요.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. 앞으로도 저도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거고 그런 유혹이. 비상금을 어디다 숨겨야 되는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찾아봤으니까 내가. 어디가 가장 좋은가요? 만손절매가 가능해진다는 거죠. 상상만 해도 기분 좋다. 기분이 너무 기분이 좋네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